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수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다시 경제 파트에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고 어떤 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뭐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찾는다로 한다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 자체는 맞는데 예.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이냐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져 있지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알려졌죠. 예. 지난주에 알려졌지만 그게 뭐 소문에 도는 정도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는 확정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이 LH 직원들이 아니란 알 수 없었던 정도의 네. 상황이었고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 투기를 한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 지금 7년 이하 징역이나 네.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걸 넘어서 그게 아니라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 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 이게 이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10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체도 불법적인 부분들은 있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불법적인 투자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범죄 이익으로 봐서 몰수 자체가 가능해지는데 농지법 위반 정도로는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몰수 자체가 가능해지는군요.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예. 그게 확인된다면 예.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결국에 지금 요 땅을 매입한 시점은 명확하게 예. 드러날 거고 등기상으로 드러날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의 정보들이 LH 공사 지역 내에 있었는지 공사 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될 만한 민감한 정보가 존재했었고 거기에 대한 알았다거나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토지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했다 이런 정도가 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할 텐데요.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면 지금 실명들을 버젓이 이용하고 한 거 보면 어떤 이 문제의식도 제대로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게 정말 국민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증권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애초에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본인들도 그거를 같이 하는 것인데 저기는 이 근데 증권도 내부 정보로 거래를 하면 그건 그렇죠. 범죄죠? 절대 예.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주택공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죠. 예. 국가의 토지에 효율적인 그 개발을 하고 또 그걸 택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곳인데 거기서 이게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많은 토지들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규모가 나올지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직업유리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좀 씁쓸함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LH 직원이 인터넷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투자 상담을 해줬다는 어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걸 해서 지금 뭐 어떻게 징계를 할지를 공사 내에서 지금 뭐 결정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영리 사업이다.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이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나가서 이 투기를 부추기는 본인이 강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저거 자체가 공기업 직원으로서는 이미 윤리규정 자체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LH 공사 자체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하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 사유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냐 불법이냐를 넘어서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완벽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차명으로 한다거나 이것도 조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보를 어떤 친밀한 사람들에게 유출했다거나 이건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농지를 뭐 몇 명이 모여서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자금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상적인 거래로서 아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배후에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누군가의 배우자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으로부터 지인으로서 차명으로 명의를 빌렸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수조사를 꼼꼼히 하면 뭐 충분히 밝혀낼 수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의 실명을 저렇게 버젓이 해놓고 투기를 할 정도라면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그러면 주변에다가 그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출하고 유용하고 했다는 어떤 그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또 특히나 그걸 적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적발하기는 더 어려울 예.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제3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매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공범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이 자기의 이익을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다만 얼마만큼이나 밝혀낼 수 찾아내기가 있을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농지를 이게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규모가 아닌 규모들이 분명히 있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이 공무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지 개발을 하겠다, 농업을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했고 실제로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 아까 말씀하신 대출권. 예. 그 대출도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저렇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곳이 농협이라고 예. 하는데 농협이 이제 중앙회가 있고요. 각각의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부들 같은 경우는 농지를 일반적으로 시중으로 해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는 예.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농협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를 농지로서 대량으로 농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식의 계획서가 들어가게 되면 비교적 대출을 받기가 쉽다라고 예. 하고요. 물론 더 들어봐 봐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농협조차도 여기에 뭐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알고 뭐 같이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것도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농협이었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농지 경영 계획 같은 거 허위로 작성됐을 경우 그거는 어떤 처벌이 농지법상에 이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크게 뭐 처벌되는 사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농지 경영 계획을 제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라든가 보유 농지라든가 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직장인을 사람이 여기에 뭐 대규모로 농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뭔가 그거는 뭐 흔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추적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증권거래의 경우에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그 정보가 흐른 다음에 이상 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면 그 사람과 내부자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하면 네. 그걸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LH 직원이 아니라도 그 민감한 시기에 다량의 거래를 했거나 이상 징후를 찾아내서 그 사람과 LH 직원과의 어떤 관계 같은 걸 파고 들어가면 못 찾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이곳 어떤 특정 지역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든가 검토를 하고 예.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문건화된 시기가 분명히 있을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뭐 한두 달 사이를 놓고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매입이 일어났다라고 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요. 예.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드러나면 내부 징계만 좀 명확했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내부 징계도 굉장히 솜방망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건에 있어서도 그냥 뭐 주의 정도, 예. 견책 정도를 주고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유출된 이번에 이제 드러난 바 유출된 정보가 직접적으로 투자에 이어지진 않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언론에 뭐 알려진 내용에서 좀 놀라웠던 것들이 오히려 그 직원들이 아니 이게 너무 엄격하게 이 비밀 정보를 비밀화 다 묶고 있어서 어떤 것이 이 엄격하게 비밀로 지켜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항변들을 예. 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국민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 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일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뤄졌던 투기 의혹은 뭐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사전 신고제 하겠다. 어떨까요? 실효성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민감한 어떤 정보 투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거를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걸 산다 그럴까? 예, 예. 그거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심리적인 압박 요인 같은 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더 싶습니다. 강한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실 가능한. 뭐 예. 일각에서는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예.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쉽지 않겠죠, 하기는 그건? 예. 너무 무리가 또 아닐까 개인의 싶습니다. 어떤- 그건 뭐 개인의 경제 예. 활동의 자유 자체를 막는 거기 예. 때문에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본인들 사전 토지거래 신고제만 해도 빨리 만들어줘야지. 충분히, 예, 예. 그거는
그건 얼마든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라든가 예. 뭐 일정 촌수 이내의 친인척들의 어떤 매입에 의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게 예.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건 뭐 만드는데 시간 걸릴 것도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시행령 시행하는- 정도로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약간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요. 그 김학의 사건을 이첩을 받았는데 다시 보낼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수사할 여건이 안 돼 있다 이건가요? 지금 수사할 여건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수사관이 한 10명 정도는 이 수사관을 확보를 했고 또 자체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경찰에 또 이송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이 공수처법에 따라서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결론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제2첩은 법적으로도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관할권 자체가 이 공수처에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고위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이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첩을 받은 예. 거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법의 취지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 여건이 안 돼 있어서랑은 이유가 안 되나요? 그거는 이유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부분은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김진욱 공수처장도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느 정도의 수사권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시 보낼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 그거는 이제 가능성에 있어서는 예. 모든 것들을 다 아,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하니까 뭐 직접 수사든 제2첩이든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거기에 비중을 두고 얘기한 건 예. 아니라고 보신다 이 그 말씀이시죠? 말씀을 저도 이제 꼼꼼히 다 예. 읽어봤는데 그렇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네. 얘기지 다시 보낼 가능성이 어떤 그게 무게를 무게를 두고 두고 하는 그럴 건 상황은 아니라는 아닌 것 말씀이시죠. 같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아동학대 또 발생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등교 수업을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 체크가 안 되나요? 그게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다른 지금 형제가 있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형제가 이게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드러난 사안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이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학대가 맞다면 그걸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악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요. 어떤 위험성이 이 아이한테만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이 상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등교 수업을 오로지 한 빠진 아이가 있을 때 네. 그건 어디선가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런 드는데요. 부분은 예. 분명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학교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